시사 포커스 박윤경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5일 목요일 광복절에 찾아뵙습니다. 시사 포커스 박윤경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남북 평화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린 상징적인 지역이죠. 이 뜻을 이어가기 위해서 여러 남북 교류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영화제입니다. 내일부터 닷새 동안 평창과 강릉에서 남북한과 전 세계 명화를 만날 수 있는 제1회 평창 남북평화영화제가 열리는데요. 목요 초대석에선 평창 남북평화영화제 방은진 집행위원장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네, 우리 강원도는 남북 평화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동계올림픽 개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남북 교류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또 추진되고 있죠. 이번에는 영화제입니다. 내일부터 닷새 동안 평창과 강릉에서 제1회 남북 평화 영화제가 열리는데요. 이번 영화제에선 북한의 5작품을 포함해서 전 세계 33개 나라의 작품 85편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마침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인데요. 이 광복절날 남북이 함께 모여 만든 이 영화제를 소개하게 돼서 더욱 뜻깊습니다. 이번 주 목요 초대석 손님을 모셔볼까요? 제1회 남북평화영화제 방은진 집행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근데 하나 빼먹으셨어요. 어떤? 평창 남북 평화영화제. 평창 남북 평화영화제. 중요한 단어를. 평창이 저희가 강원도에서 최초로 열리는 국제영화제예요. 네. 강원도에 여러 유수의 크고 작은 영화제들이 있긴 하지만 네. 평창을 쓰냐 마냐에 대한 논의를 좀 나름대로 좀 오래 하기도 했었어요. 예. 근데 도지사님이랑 직접 하기도 했고, 근데 평창을 그렇게 읽지 말고 좀 평화라는 것과 좀 이렇게 등가로 한번 생각해보고 고유명사화 하자라고 네. 해서, 근데 18개 시군에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평창은 단순 지명이 아니라 네.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그 그러네요. 평화의 고유명사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평창 남북 평화영화제. 네. 좀 길어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다 읽어드릴게요. 네, 평창 감사합니다. 남북 평화영화제. 네. 내일부터 시작이라 그동안 그 홍보며 준비며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아요. 주마등이란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예. 강원도에 강원영상위 위원장으로 왔을 때부터 최문순 도지사님이 남북영화제 합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처음 이야기가 네, 나온 거군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때 딱 진짜요? 도지사님 진짜요? 그랬던 게, 저는 부모님들이 다 평안남도 분이십니다. 예. 그리고 강원도의 정서나 이런 부분들에 제가 좀 강원도는 좀 투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게 가까웠던 게 이상하게 저희 부모님들이 실향민이어서 더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지금 북쪽에서 추구하는 것은 경제의 부강이기 네. 때문에 그전처럼 완벽하게 돌아가지는 않는데 시간은 걸릴 수 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이 발판을 만들어 놓고 준비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네. 라고 해서 멈추지는 않았고, 다만 금강산에서 폐막식을 추진한다든지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했습니다. 음. 그런데 북측의 영화인들이 평양에서 내려오려면 하루가 걸리는데 네. 일단은 정전도 안 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비핵화를 향해서 가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화교류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민족 간의 어떤 이질감도 해소하기 위해선 영화만큼 또 쉬운 이 매체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네. 될 수 있으리라는 믿음 하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와, 그동안에 남북, 북미,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들 속에서 굉장히 많은 마음고생이 있으셨네요. 이게 영화제를 하는데 이게 너무 정세랑 그러니까요. 너무 달라붙어 있는 영화제여서 네. 제가 어떤 때는 내가 영화제를 하고 있나, 갑자기 남북 관계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나 싶을 정도로 네. 진짜 여러 군데,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네. 혹은 전문가라 하시는 분, 네. 혹은 어떤 관계를 오래 해왔다는 분, 네. 정말 진짜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일단은 이 평창 남부 평화 영화제 그 시작을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만으로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제1회 평창 남부 평화 영화제는 어떻게 열리는 거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희는 8월 16일 바로 내일입니다. 제가 광복절 다음 날로 정했던 갑자기 또 겸손하게 또 이렇게 돌아오셨어요. 아니 영화제 기간 정하는 것도 사실 되게 숙제였어요. 예. 국제영화제가 나름 우리나라에 촘촘하게 있습니다. 뭐 부산, 전주, 네. 부천, 뭐 제천 뭐 이렇게 있으면 그 해외 영화제가 2주 정도 이렇게 예의상 벌려줘야 되는데 그게 용이치가 않은 거예요. 어느 시기에도. 예. 그래서 원래는 6월에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서 8월에 굉장히 근데 저희가 또 평창 남부 평화 영화제, 휴양 같은 영화제 이렇게 휴양 같은 영화제요? 여러분께 저희가 홍보를 꾸준히 해오고 있었던 게 원래는 동해가 8월 둘째 주 정도 되면 폐장을 하잖아요. 해수욕장이. 그렇죠, 근데 보통. 온난화로 되면서 좀 더 한두 주 짧아져요. 느려졌거든요. 느려졌어요? 늘어났어요. 네. 그래서 이번 주가 어떻게 생각하면 휴가로서의 더 피크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는 8월 첫 주가 네네네. 보통 피크라고 그러니까 생각하지만 물론 예. 통계적으로는 그때 그렇지만, 몰리기는 예. 하지만 예전에는 8월 셋째 주면은 이미 많은 해수욕장이 폐장을 해. 동해는 물이 차니까. 네. 근데 요번에 완전히 100% 제가 알기로는 한 100% 가까이 저희 영화제가 열리는 그 평창 동계올림픽의 개폐막장이죠. 여기 지금은 평창 IC로 바뀌었지만 횡계 IC를 나와서 개폐막장 그곳에서 네. 그 평창 동계올림픽의 뜨거운 평화의 무드를 잇기 위해서 그곳에서 개막식을 하게 되고 네. 20일까지 열려지는데 야외 상영 있고요. 계속 야외 공연도 있고 그다음에 전시도 보면 개성공단 사람들이라고 해서 10년 동안 개성에 갔던 저희 대한민국의 어떤 제조업자 혹은 뭐 일하시는 분들 뭐 부계에서 일하는 분들의 만들어낸 상품이나 그다음에 사람들의 얼굴 뭐 이런 것들 동영상 뭐 이런 것들이 전시가 함께 되고요. 네. 굉장히 흥미로운 또 왕후심청이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만화 영화인데요. 예. 이게 2005년도에 남북한 동시 개봉을 했었어요. 왕후심청. 네, 아마 예. 근데 잘 모르실 건데 예. 그때가 기억을 반추해 보시면 이 강원도를 배경으로 한 웰컴 투 동막골이 개봉한 해예요. 네. 그런데 이상하게 조금 주목을 덜 받으셨었어요. 그때 당시에. 네네. 근데 그 만화 영화는 재미교포시죠. 넬슨 신이라는 지금 이제 팔순이 좀 넘으셨긴 했지만 스타워즈의 광선검을 만드셨어요.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고. 예. 그래서 말하자면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어디에서 싱가포르에서 북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북의 4.16 만화영화 촬영소, 만화영화 제작소는 해외에서도 좀 그 나름대로의 능력을 인정받는 곳이에요. 네. 그 해외 만화영화도 많이 만들고. 네네. 그래서 3년 동안 그곳에서 만화영화를 만든 거예요. 북의 인력 가지고. 예. 그래서 당시에 뭐 북에 대한 감정이 좀 뭐 다 다르실 수는 있지만 어쨌든 김정일 살아있을 당시에 같이 동시에 개봉을 했고 그랬던 그러니까 어떻게 예. 생각하면 최초의 남북 합작 애니메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네. 이제 왕후심청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설화나 민화하고는 조금 달라요. 되게 디즈니 애니메이션 같아요.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생김새도 좀 그렇고 스토리도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토리보다는 조금 더 디즈니 애니메이션 같아졌는데 그 영화를 영화제를 통해서 네. 다시 만나실 수 있어요. 네. 왕후심청. 네. 그래서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을 위한 대중영화의 섹션도 되게 많고요. 네. 뭐 체험도 하실 수 있고 예.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냥 쓱 들려보시면 네. 아마 시간을 보내시는데 그러니까 뭐 물놀이도 하시고 네. 저녁 때는 와서 영화도 보시고 그럴 수 있는 영화제로 자리매김하고자 네. 올해 1회를 시작했으니까 네.
이제 한번 참여해 보시면 네. 아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왕호심청 이제 애니메이션을 일반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네, 네. 이제 북한의 5작품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게 사실 이 영화제의 개막작이에요. 개막작. 네. 예.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렇겠네요. 개막작에. 예. 그런데 정말 소중한 영화를 찾아냈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필름으로 찍은 92년도에 요즘 반일 감정이 아주 치열하기는 합니다만 도쿄 영화제 그때만 해도 92년도는 괜찮았어요. 아시아의 중심 영화제 지금 부산 영화제가 됐지만 예. 북과 일본에서 촬영을 했던 제작비 당시에 1억을 일본에서 대고 그게 왜 그러냐면 실화였어요. 예. 그러니까 북의 조류학자, 남의 조류학자인데 그 분이 원훈구 원병호 박사님이라고 예. 조류학자예요. 예. 그리고 원병호 박사님은 지금 99순이신데 생존해 계세요. 와. 근데 조류학자인데 북에 있다가 그 새를 관찰하기 위해서 이제 넘어오게 돼서 결국은 분단이 돼서 이산이 된 네. 그런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결국은 그 새 우리 왜 번호표 해가지고 네. 뭐 이렇게 날려보내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북에서 아버지가 그 인식표를 보고 아이고. 아들의 생존을 확인하고 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북한이 얼마나 자연이 훼손됐냐 어쩌냐를 떠나서 어쨌든 그래도 DMZ의 비무장지대 안에는 생태계의 보고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러한 모습을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왜 북 영화 하면은 체제 선전이 너무 강하고 일반적으로 사실 그렇게 그렇게 또 생각하죠. 활용해 왔고 예. 그런데 이 영화는 탈 이데올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민족이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뭐 지금 아직도 생존해 계시는 이산 가족분들 그리고 2세, 3세로 이렇게 넘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 개막작이 어떤 그 화해의 이야기, 그러니까 네. 이 영화제가 또 평창 남북 평화를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적절한 영화를 저희가 이제 여러분께 보여드리게 됐고요. 네. 그것을 포함해서 같은 감독님이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북 영화 봄날의 눈석이라는 영화도 림창범 감독님 이분은 이제 11년 전에 작고하셨다는 걸 저희가 네. 이제 알아보게 됐고요. 봄날의 눈석이 말고 2012년도에 또 원산에서 그러니까 원산이 고향이신 재미교포 분이 만드신 산 너머 마을이라는 이것도 사실은 이데올로기랑은 좀 먼 이야기입니다. 산 너머 마을. 그 두 부부가 주연 배우가 결혼을 했죠 나중에. 네. 아 진짜로 네, 결혼했다고? 진짜로 결혼해요. 아 저 영화 이야기 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그래서 예. 정말 그 감독과 장인학 감독과 그 배우 두 분을 초청하고 싶었어서요. 초청장도 한 여러 번 갔었습니다. 아, 북에. 그런데 예. 답이 없더군요. 아이고. 그런 영화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한 3편 정도는 현재의 그 해외의 다큐멘터리 감독들이 우리만 못 들어가지 해외에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다큐도 있고요. 그다음에 평양에서의 하루라는 이거는 또 중국과 북 합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국의 무용수가 북에 들어가서 네. 뭐 무용을 배우다가 뭐 이런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평창 남부 평화 영화제와 관련해서 영화 배우이시자 영화 감독으로 잘 알려져 있는 방은지 위원장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참고로 저는 강원도 태생은 아닙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원도에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아 명예도민으로 그거 달라고 여러 번 그 부시장한테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네. 아직은 안 주시더라고요. 네. 일단 영화제가 끝나고 나면 네. 자 그리고 이제 북한의 작품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화들 같은 경우에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가 이제 평화를 주제로 한 영화를 공모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평화라는 게 되게 거창한 용어의 평화일 수도 있고 아이들을 인터뷰를 해보면 평화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뭐 그러니까 내 짝이랑 싸우지 않는 거요.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넓고
없잖아요. 네. 가족의 평화일 수도 있고 인종 간의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툼이나 분쟁이나 뭐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확장되어 생기는 거고 네.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지구적으로 따지면 환경 부분도 사실은 평화의 카테고리 안에 넓혀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 못 해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예. 뭐 식물도 평화로워야지 동물도 평화롭잖아요. 네네. 근데 뭐 어디다 다 붙이려고 이 측면은 아니고 네. 근데 그렇게 주제를 줬는데 너무나 다양한 방식의 다양한 이야기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저도 뭐 굉장히 기성세대인데 젊은 영화인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 조금 뭐 탈북자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굉장히 넓혀져 있는 이야기를 580편 중에서 19편을 선정을 하게 됐고요. 예. 2편이 장편이고 이제 17편이 단편입니다만 저희가 영화제에서 이게 이제 부분 경쟁 국제영화제 이렇게 될 텐데 상금도 있어요. 대상에는 1,000만 원. 예. 네, 그다음에 두 작품에 500만 원, 500만 원 주는데 지금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하지만 이게 저희가 되게 예민한 시기를 지나다 보니 네. 기업 협찬이 하나도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네. 그게 그레이트 아메리카를 네. 무시할 수 없고 이게 우리가 기업이 이게 다 연관이 수출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누구도 이 남북이 들어가거나 평화가 조심스러워하는군요. 있어서 예. 시기를 기다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어찌 됐건 저희는 그냥 도와 지자체가 네네. 중심이 된 영화제를 하게 됐고 뭐 작다면 작을 수 있고 크다면 클 수 있는 어쨌든 첫 발이 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네. 상금이 있고요. 그 상금을 이제 내년에는 이름을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어느 기업 어워드 뭐 예, 이렇게 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를 될 겁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번 영화제에서 정말 귀한 작품들 많이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굉장히 보시는 분들에게 선물 같은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네.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첫 발을 내딛는 거지만 앞으로 2회, 3회 영화제 자리도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제는 제가 이제 영화제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새내기잖아요. 그리고 많은 영화제가 이제 20년이 이제 가까이 오고 네. 부산 영화제는 특히 초기부터 제가 굉장히 가까이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 영화제가 5년은 돼야지 자리는 잡는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중간에 사실 없어진 영화제들도 있습니다.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처음에 부산도 그랬어요. 부산 시민들도 이 영화제 왜냐하면 부산은 영화제 하고 그럼 차 막히게 되면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처음엔 막 택시 타고 가면 이 뭐 한다고 영화제를 해갖고 뭐 차는 네네. 막히고 뭐 이러는데 예. 5년 10년 이렇게 지나시면서는 이게 아시아 영화의 창 뭐 이렇게 되면서 얼마나 아시아의 허브가 자랑스러워요. 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강원도는 강원도의 천혜의 자연과 그다음에 관광 무시할 수 없잖아요. 네. 그리고 관광이 그리고 또 DMZ를 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해외 나가 보면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이기도 하지만 그 DMZ 에리아를 너무 오고 싶어요. 관광으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열잖아요. 예. 고성 뭐 그다음에 뭐 화살머리 고지 뭐 이쪽 해서 고성 제일 먼저 열었으니까 그 많은 세계에 말하자면 여행가 뭐 이런 분들이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렇게 할 때 영화제가 또 하나 있으면 네. 저는 팔아야 된다고 생각. 팔거리를 그럼요. 만든다고 네네. 생각하고 또 이제 뭐 강원도에는 굉장히 많은 지자체 축제가 있고 그렇게는 하지만 또 그 안에서 또 영화제가 하나 있는 역할을 통해서
이게 강원도가 제가 하다 보니 영동 영서도 너무 넓고 네. 그리고 또 지역마다 감성들도 다르죠. 굉장히 예. 많이 다르시고 그런데 또 저희가 또 한 중간 기착지 같은 네.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네. 참 좋겠다라는 음.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올해 영화제에서 그 하나의 섹션이 대중영화 중에 네. 분단 이후의 장르 영화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분단 분단? 이후의 장르 영화. 와, 분단 이후의 장르? 네. 예. 그게 1999년에 쉬리를 한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많은 분들 기억하시죠. 이게 올해로 딱 20주년입니다. 쉬리 이게 개봉. 20주년인가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 쉬리가 스타트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업 영화에 북한 공작원이나 뭐 네네. 이런 사람이 나오는.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JSA가 나왔어요. 예. 2000년도. 네네. 그때는 우리 정말 JSA라는 JSA가 뭐야? 맞아요. 그랬었죠. 그때 조인트 알았어요. 예. 시큐리티 에리아. 그러면서 그때는 화해를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몰래 네. 그 선을 넘어가서 예. 우정을 나누고 물론 대치도 있었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서의 그 계보들이 중간에는 웰컴 투 동막골 북에선 굉장히 싫어하는 영화예요. 그다음에 이제 의형제 예. 보면은 이제 남매 체류하는 고정 간첩이 이제 강동원 씨였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공작 뭐 이렇게 쭉 해서 저희가 네네네. 소재로서 혹은 왜 북공작원이 이렇게 잘생기기까지 해? 뭐 이런 식으로 좀 북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좀 네. 바뀌어요. 네. 그리고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음. 뭐 용의자라는 영화에서도 공유 씨가 네. 공작원이잖아요. 그리고 뭐 또 베를린도 있고 뭐 이렇듯이 사람으로 다루기 시작한 거예요. 효시가 1999년 쉬리입니다. 그래서 쉬리군요. 이 영화를 저희가 리마스터링을 했어요. 네, 복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영화를 만나실 수 있고 네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저희로서는 분단 장르 영화에 대한 성찰인 거죠. 그러니까 포럼적인 차원으로 이거를 네. 영화의 비평적으로 본다면 그 계보를 다시 한번 분석해 볼 수 있고 예. 영화를 보시는 분들은 화질이 더 좋아. 그다음에 소리가 너무 좋아졌어. 강재규 감독 오시네. 뭐 이런 식의 예. 영화를 볼 수 있고 또 대중영화의 스윙키스도 저희 삼척1원에서 찍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게 굉장히 큰 세트장이 필요했었었고 예. 여러분들 강영철 감독님 좋아하시잖아요. 예. 과속 스캔들, 써니. 예. 네. 아마 놓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 영화도 저희가 영화를 신나게 또 트니까 네. 그 영화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아이들과 함께 볼 수 있는 영화 그다음에 네. 가볍게 볼 수 있는 영화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굉장히 심도 깊고 지금 예리한 그런 영화도 골라보실 수 있고 그래서 네. 부산 전주 부천처럼 200 몇십 편 아니거든요. 85편이면 이렇게 한 줄짜리 조금 보셔도 돼요. 네. 그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을 만큼 저희가 너무 사이즈가 크지 않으니까 네. 한번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즐겨보실 수 있는 그다음에 아무래도 타지에 사람들이 조금 포진을 하게 되고 혹은 영화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오시게 됩니다. 네. 근데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이건 강원도의 축제거든요. 네. 그리고 강원도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영화제를 어디서 한다고 뭐 이렇게 모르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강원도에서 벌어지는 영화 축제 그리고 또 멀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멀지 않아. 강원도에서 멀어요. 그렇지만 올해 만약에 정말 놓치신다면 그건 또 모르는 일이죠. 내년에도 들여다봐 주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과 조합해서 그 평화 자치도에 걸맞는 영화제가 되도록 조금씩 더 한 걸음 한 걸음 더 전진하는 영화제가 되고자 합니다. 네. 네. 제가 원래 이 질문 다음에 초대 말씀도 들어보려고 했는데 네. 같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문제예요. 제가
네, 오늘 굉장히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통일을 굉장히 많이 말을 하지만 사실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도 준비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럼요. 네. 그런데 이 영화제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북한에 대해서 알아가고 이 통일이 왜 필요한가, 우리 마음 스스로가 조금은 더 준비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어요. 베를린 영화제가 거의 60년이 넘어가죠. 그 베를린 영화제 시작도 그랬습니다. 베를린의 동서독의 어떤 이데올로기, 네. 그다음에 서로 다른 가치관을 융합하기 위한 네. 어떤 잔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베를린을 주목하게 되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 평창 남부 평화 영화제를 주목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내일부터 닷새 동안 평창과 강릉에서 열립니다. 또 주말도 이렇게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꼭 시간을 내셔서 함께 하시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1회 평창 남부 평화 영화제 방은진 집행위원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 오늘은 평창 남북 평화 영화제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저는 내일 낮 1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